2012년 8월 27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1층 반지하방에 새 들어있는 78세 되신 할머니, 성이 소 씨예요. 매일 보던 할머니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서 할머니 반지하방으로 간 거예요. 네, 남편이 아마 그 자전거용 손전등이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켜서 봤더니 할머니가 나체 상태로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국가수요원들이 DNA 검출합니다. 시료. 근데 국가수에서 통보 하나가 통보 하나가 날라왔죠. 실행 내에서 DNA가 나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때. 한국의 살인사건 133회입니다. 133회.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서울 강북 노파 살인 사건. 이 사건 2012년 8월 27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아마 강북구 미아동 3층에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예. 거기 2층에 거주하는 남성이 퇴근해서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와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아내한테 뭔 얘기를 들은 거죠. 네. 아내가 이제 퇴근한 남편한테 1층 반지하방에 새 들어있는 그 78세 되신 할머니, 성이 소 씨예요. 그 소 씨 할머니가 안 보여요. 네. 이 폐지 줍는 할머니거든요. 네. 그 이상하다고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려가 보지 뭐. 그리고 이제 퇴근하자마자 아내하고 같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퇴근할 무렵쯤 돼서 집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밖에서 주워온 폐지를 마당에 깔아놓고 정리를 하나 봐. 그게 늘 같은 패턴인가 봐요. 근데 오늘따라 진짜 오는데 할머니가 폐지 정리 안 하고 있어. 네. 그냥 365일 쉬지 않고 그 폐지 주워온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이상하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누라 저 아내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서 할머니 반지하방으로 간 거예요. 반지하방으로. 네. 계단이 이렇게 밑에 있대요. 네. 거기 가서 놓고 한 거예요. 땅땅땅땅 두드린 거예요. 네. 근데 대답이 없어요. 옆으로 가면 요만한 창문이 있다네요. 창문을 들여다봐도 또 열고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불렀는데 없으니까 방이 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녁 때 깜깜하죠. 왔으니까. 반지하는 또 낮에라도. 네, 남편이 아마 그 자전거용 손전등이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켜서 봤더니 아니 저기 할머니가 딱 있는데 깜짝 놀랐죠. 할머니가 나체 상태로 누워 이렇게 있는 게. 대자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비춰보니까 더더군다나 얼굴 위에 베개가 있더래요. 얼굴 위에. 완전 나체 상태 대자로 있는데 분홍색 그 베개인데 그 베개가 얼굴 위에 놓여져 있고 육안으로 멀리서 봐도 보이더래요. 그 베개 중앙에 그 피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놀래가지고 네. 바로 신고했어요. 바로. 네. 112에 밤 8시 14분입니다. 이게 아마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서민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인데 공통현관만 사용하고 하여튼 입구는 다 다르구나. 네. 들어와서 반지하로 내려가는 A라는 반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B라는 계단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신고받은 데가 보니까 솔샘지구대예요. 강북경찰서 솔샘지구대인데 당연히 현장 출동해갖고 현장 보존하고 또 119는 이제 불러요.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그러면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그렇죠. 보니까 일단 다 옷을 벗고 있는 탈의 상태인데 우리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 다른 할머니들 같은 경우도 보면 집안에서 그냥 상의는 다 벗고 계시고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이분도 그랬대요. 평소에 옷은 잘 벗고 다닌대요. 옷을 벗고는 다니지만 그게 홀라당 다 벗는 완탈. 완전 탈의는 아니었다는 거죠. 평상시에. 이 경우는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발견됐으니까 이건 누군가 벗긴 거죠. 근데 공격흔은 딱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게 공격흔이다 만한 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눈을 보니까 안검 결막에 일혈점이 뚜렷하게 있어요. 일혈점. 근데 또 반지하방 대문 같은 데도 지문 채취하겠죠. 누군가 침입했을 테니까. 네. 그런데 잠겨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문 한 2점 정도 채취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현관문을 보니까요. 네. 열쇠는 꽂혀 있는데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마 담아놓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 싱크대 위에 있는 국그릇에 할머니가 이제 틀니를 깨셨나 봐요. 그래서 왜 다들 저녁 때 되시면은 틀니 빼놔서 이게 담가놓잖아요. 물에 담가놓잖아요. 그러면 저녁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틀니 뽑아서 세척한 다음에
이 저 물그릇에다가 물 담아놓고 틀리 담아놓잖아요. 이게 시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취침 저녁 식사하고 취침 하기 전에 이제 그 틀리 놓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저녁 식사 석식은 하시고 난 다음에 잠자다가 혹시 범행당한 게 아닐까 이렇게도 이제 경찰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변사냐 우리가 이상변사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변사인데 이게 범죄가 좀 의심돼 보이는 변사 근데 이상변사냐 타살이냐라고 했을 때 1차적 검시만으로는 그냥 딱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상태였습니다. 일혈점 봐가지고는 범행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 외에 뭐 물색흔이라든지 공격흔, 방어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주변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 이런 거 봐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하고 구겨진 입을 해서 혈흔이 약간 났다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혈흔이 보이는데 혈흔이 보이면 그 할머니 뭐 어디 몸 부위에서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또 피 흘리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매했던 것 같아 이게. 근데 보니까 대문에 열쇠 그 꽂혀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 네. 이게 뭔가 했더니 할머니가 아마 그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아마 그 구청에서 받나 봐요. 그 주민센터에서 그래서 공익요원이 아마 이렇게 갖다 주는 것 같은데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걸어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아침부터 안 보였던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공익요원이 점심 때 간다 그러면 점심에 와서 그걸 할머니가 없을 때 걸어놨다면 할머니는 그럼 그 이전에 문제가 생긴 거네. 네네. 이 남편이 하기가 퇴근하고 왔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사망 시간은 전날 밤부터 네.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 네. 점심 직전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도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완전 완탈 상태, 완전히 탈의 상태에서 있으면 할머니도 성폭행의 대상자가 충분히 되니까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국가수요원들이 중요 부위에 가서 하죠. 이제 부검이 검시를 했으니까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될 텐데 고려대 지역법무관 사무소에서 했다고 하네요. 네, 우려해 보입니다. 우렬. 네. 우렬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피가 얼굴로 쏠려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이 많죠. 높아지고요. 그러면 이거 경부압박 질식사 양태는 지금 보여요. 일견. 그리고 의외로 공격흔이 바깥에서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오른쪽 볼 부위하고요, 우측 콧망울, 그다음에 오른쪽 입 부위, 네. 이쪽 부분이구나. 네. 표피박탈 까짐 현상이 있다는 거네. 네. 그다음에 목의 오른쪽에 방패연골 왼쪽에서 골절됐다. 그러니까 이쪽 부위를 공격 주로 당한 거네. 네. 그래서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목 부위 및 눌린 질식사로 추정이 되고요. 참고로 145cm에 48kg 정도. 할머니가 작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 목 졸라가지고 의식 잃게 한 다음에 완전히 살해하려고 벽에 같은 걸로 눌러서 비구폐색으로 살해한 것 같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그럼 이건 타살입니다. 타살입니다. 이거. 아마 근데 국과수 부검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형사들은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집을 딱 그 정중앙으로 비치는 CCTV가 직접 비추는 CCTV는 없구나. 네. 그 집을. 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화질 상태가 좋지 않은 CCTV가 하나 있었는데 찾긴 찾았구나. 그게. 네. 양복 착용했던 사람이 피해자 집에서 나오는 게 조금 잡히긴 했었대요. 초창기 수사할 때는 그 집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다 보니까 못 찾았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탐문 들어갔죠. 이제 주거 침입 도둑놈들 이런 유사 범죄자 뭐 등등해서 경찰이 한 1000명 조사했네요. 이게 나중에 탐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하나씩 밝혀내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그 폐지를 주워서 모아준 돈이 있었대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대요. 그럼 빌려간 사람 조사해야 되겠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안 갚았대요. 그러면 범행 동기 하나 일단 나온 거네. 물어서 빌려간 사람을 찾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빌린 거 맞아요. 100만 원 빌려갔구나. 네. 태안에 거주하는 식당 일을 하는 여성분이었대요. 근데 그러면 그분은 알리바이만 깨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했던 밤부터 시작하는 점심시간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태안에 있었던 모양이네. 식당 일하면서. 네. 그러면 이분 범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특성이 어땠냐면요. 할머니가 목소리가 크대요. 괄괄한가 봐요. 그냥 성격이. 응? 그래서 같이 고물 주워오는 사람들하고 고물 줍는 과정에 틀어보는 말 돼요.
성격이 와다다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경찰들은 이것도 그 고물 줍는 과정에서 시비 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또 다 조사해야 돼. 그게 이제 반지 합방에 두 가구 있잖아요. 하나는 할머니 살고 하나는 다른 여자 사는데 아마 안 좋았나 봐 사이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게 노래방 도우미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시간대 귀가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서로 뭐 그런 부분 할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고 뭐 이제 좀 그런가 봐요.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러면 이 여성도 할머니 살해했을 용의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럼 이 여성 동선 범행 추정 시간대 다 까봐야죠. 그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노래방 끝난 시간 집에 온 시간이 다 나와버렸어요. 아침 시간대에 귀가한 게 완전히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알리바이 깨진 거고. 그러면 이제 DNA 그 아까 그 할머니 몸에서 채취했던 DNA. 맞아. 아까 유두, 그다음에 허벅지, 입 부위, 목 부위, 귓볼 부위 다 DNA 채취했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성기 내에서 지렉 채취하죠. 지렉 채취했는데 아이씨 할머니가 DNA 딱 나오네. 지렉 내에서 DNA가 나왔어요. 지렉에서 남자 그러면 강간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뭐 유두 같은데 거기서 나온 거하고 저 지렉 채취한 거 대조하니까 동일이네요. 그리고 현관 바닥, 베개, 피해자 상의, 이불에서 발견된 혈액 있잖아요. 이거 이 DNA와 일치해요. 그놈이 뭔가 피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할머니가 그 아까 손톱에서도 채취를 했잖아요. 그 할머니 손톱에 있던 그 DNA 표피 조각 같은데. 네, 그 DNA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그럼 이건 범인이 들어와서 할머니가 잠자는데 공격을 했고 할머니가 어느 정도 덤비는 바람에 할머니 손톱 밑에 그 범죄자의 어떤 표피 조각 같은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를 좀 흘린 것 같고 이놈이.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외관상 다친 데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놈이 이제 강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DNA 주인만 잡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 중에 하나 더 이거 저도 잘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할머니가 타겟이 아니라 원래는 이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했던 사람이 원래 타겟이었는데 잘못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것도 계산했어요 경찰이. 네, 그런 가정까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방 도우미 하는 여성하고 통화한 사람 당일날 받았던 손님 그것까지 다 추려서 경찰이 수사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하고 통화를 좀 자주 하는 18명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또 걸려들어서 조사 당하죠. 이 집에 방문했던 남성들은 어떻게 다 이 주택에 왔던 남성들은 거의 다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었대요. 이 할머니가 평상시에 고물상에서도 얘기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도남동 영감. 늘 그런 얘기해요. 도남동 영감. 키도 뭐 한 175 정도 크고 60대인데 훤칠하대요. 나 좋아하는 영감 있어 도남동 영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해주는 순간 형사는 더 짐이 한 보따리 되는 거예요. 도남동 영감을 찾으려면 방법이 없잖아. 도남동만 무작정 가서 길거리에 댕기는 도남동 영감님들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집은 이제 미아 삼거리 역이에요. 이 할머니 집으로 오려면 미아 삼거리 역에서 내려서 오셔야 돼. 네, 그러니까 미아 삼거리역부터 도남역까지 그 역을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 시니어 카드 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 전철에 가서 다 뽑아. 엄청 나오죠. 그 시니어 카드 사용한 전철 사용한 할아버지들 60대 할아버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남동 영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실패했고요, 찾지도 못했고요, 내가 볼 때 찾기도 어렵고요. 야 이거 미제 사건으로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건 발생 보름 정도 됐을 때 9월 12일이에요. 국가수에서 통보 하나가 날라왔죠? 네. 근데 DNA가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태까지 했던 그 내국인 막 열심히 가서 DNA 긁어왔던 사람들 있잖아. 다 털고 이제 외국인만 찾으러 다니는 거지. 이때 또 국가수에서 또 다시 통보가 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외국인인데요. 그 중에서도요, 아버지, 어머니 다 모두 남아시아 계통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요. 그 인근까지 하면 경기도 치야 되겠네요. 네, 경기도까지 해서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다 있어요. 네, 성범죄자가 있어요. 있어요. 그 중에 출국을 아직 하지 않은 미출국, 그 미출국 피해자 명단들을 다 확보를 한 거예요. 날짜 안 잡혀서 안 가고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이제 가서 긁어오는 거지.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거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놈들이 그 조서 받을 때 적혀있던 주소지에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외국인은 주민등록증 이전한다고 그래서 신고할 의무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외국인은 그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 출국 가기 전에 실제로 주소 적어놓은데 조서에 적어놓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태반이 맞아요. 없대요, 가면. 딴 데 가서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애먹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그렇게 애먹고 있는 상태에다가 수사도 이게 팍 진척이 돼야 되는데 답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아까 양복 입은 사람이 바깥에서 나오는 거 잠깐 잡혔다고 했죠. CCTV.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을 계속 탐문을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때 고1하고 중1에 그 아마 외국인 혼혈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혼혈 아들 2명이 가는 거를 형사가 강력 3팀에 있는 형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진 CCTV 양복 사진 있잖아. 네. 야 이거 혹시 아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고1짜리 아이가 양복 입은 사진 보더니 이거 아빠인데? 이때 형사 기분이 어땠을까? 참. 아빠를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아빠 어딨어? 그러고 바로 안 갔어요. 그러면 바보죠, 형사가. 네. 그러니 고맙다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 가는 거 살살 따라간 거예요. 살살 따라갔어요. 뒤따라갔어요. 집에 가서 눌렀어요. 네.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외국인 맞대요. 한국인 아내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하고 나왔어요. 여성이 나왔는데 가정주부가 나왔는데 그분은 한국인 여성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까 외국인 현황 할 때도 그럼 몰랐던 건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요 2004년에 이미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외국인 현황 봤을 때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네. 이제 우리나라 성을 땄네요. 노씨예요, 노씨. 40세 노씨인데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아내가 이제 아내 어디냐고 물어봤겠지. 네. 남편 어디 계세요? 네. 남편 안 들어온 지 꽤 됐고 연락도 잘 안 된다. 그럼 남편 뭐 하세요? 우리 남편 무역업 하는데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 지금 출장 가면 연락도 지금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 되는 여자가 50m 근처에서 살인 사건 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성분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무작정 그냥 연막 치고 봤던 것 같아요. 남편 안 들어온 지 오래됐다고 그러고 부산 가 있다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형사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척하면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들릴게요. 그러고 쓱 나와서 문 밖에서 귀대고 있었어요. 형사가. 근데 여성분도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 조사를 하고 갔잖아요. 네. 근데 다시 왔어. 우리 남편 지금 뭔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여성 나오자마자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지금 경찰이 찾아왔는데 당신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거 딱 듣는 순간 형사들은 이거 연락되는구나. 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네.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가다가 전화 통화하셨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건 강제로 뺏을 수가 없어요. 그 전화. 그 형사가 귀로 들었다는 것만 갖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잡는 건 나중이고 범인 특정하는 게 우선이잖아. 네. 죄송하지만 칫솔 좀 가져가겠습니다. 칫솔에서 DNA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칫솔도 믿으면 안 돼요. 요건 내가 보니까 과정에서 실수한 거예요. 남편 칫솔이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봐서 그거 주는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동의받고 칫솔을 수거해서 DNA 의뢰했어요. 네. 그리고 남편 번호도 핸드폰 번호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확인했어요.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칫솔에서 감정 의뢰했는데 나왔나요? 감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주기적으로 계속 쓰는 경우는 나오거든요. 나오죠. 근데 감정통 불가 통보 나온 거 보니까 안 쓴 거예요. 아까 핸드폰 번호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예. 노 씨가 아니네요. 그냥 가입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노 씨가 쓰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남의 이름으로 쓰면 대포폰 아니야 이게.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언젠가 했더니 여의도 쪽이래요. 거기서 통화가 되고 사건 발생 지점을 통해 그 인근 언저리에. 네네네. 여의도 쪽에서 휴대폰 사용하고 오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이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하여튼 여의도 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지 명의로 안 쓴다? 이건 뭔가 껄끄러운 거거든요.
이건 수사한 거예요. 또 전화가 한 통 걸려오죠. 툭 하고. 강력계 형사예요. 네. 그 사람이 뜬금없이 서울로 전화 온 거예요. 서울 그 수사본부 그 담당 형사한테 전화 왔어요. 그 노 씨한테 무슨 말을 들었나 봐. 아이 그 담당 형사님 말이죠. 우리 그 노 씨 왜 찾으십니까? 그 수사본부에서 살인 사건 난 거 모르고. 네. 이 노 씨 말이에요. 우리 경찰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사건 나면 항상 우리가 불러가지고 통역도 해주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인류대학교 그 경영학과인가 경제학과 졸업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 찾으시죠? 서울경찰이? 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아마 전화 받았어요. 신났을 거야. 그래도 이제 또 형사끼리 또 연막치죠. 우리가 뭔 사건 있는데 살인사건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외국인 관련된 사건 뭐 하나 조사하고 있는데요. 연락 되십니까? 연락되면 한번 우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아마 서울 형사들 이 담당 형사들 적어도 신병 확보는 할 수 있겠다. 근데 교수님 아까 분명히 그래도 이제 명의는 찾아가 봐야지. 핸드폰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 명의. 방글라데시는 노 씨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외국이니까 그 사람은 찾아가 봐야 되죠. 찾아가야죠.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왜 네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노 씨가 쓰는지 확인하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찾았어요, 그 사람. 네. 용산 이슬람 사원 주변에 거주를 하고 있대요. 네. 경찰이 이제 거기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 사람 만났겠죠? 네. 만나서 왜 네 휴대폰이 그 노 씨라는 사람이 있어? 하고 따졌겠죠. 아니 내가 외국인 등록증 노 씨한테 줬다. 노 씨가 내 핸드폰 개통해주기로 해서 내가 외국인 등록증도 줬는데 갑자기 개통은 안 해주고 사라져버렸어. 근데 나한테 계속 요금이 부과돼 온다. 그렇지. 지 이름으로 됐으니까 전화해보면 나오겠지. 노 씨가 쓰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노 씨가 이런 식으로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우리나라 사정에 박지 않은 외국인들을 속여가지고 휴대폰 개통해가지고 이제 불법 대포폰 장사하는 사람. 적어도 그 사건의 범인은 아니어도 이놈은 뭔가 나쁜 놈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내역 줘야겠지 이런 경우에. 네, 그래서 통화내역을 쫙 봐서 이제 그러면 제일 많이 통화를 한 사람은 그렇지. 그 사람하고 그 노 씨하고 상대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 들어가면 잡겠지. 네. 봤더니 한국 여성입니다. 여성이 하나 나와? 네. 통화가 가장 많은 여자. 네, 43살 한국 여성인데요. 네. 그 여성하고 그럼 알아봐야 되잖아요. 누군지. 노 씨하고 대포폰 사업 같이 하는 동업자이자 내연녀입니다. 하여튼 서울에 있는 한 그 곰탕집에서 4년 전에 만나는데 어떻게 됐든 하여튼 가까워지자 보니까 같이 대포폰 사업을 한 거야. 그런데 또 내연녀이기도 해. 이놈은 마누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입을 잘 안 열죠.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포폰 수사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대포폰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는 그 노 씨. 그 사람만 우리가 만나서 몇 개 확인할 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한테 아마 처벌 안 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협조를 충분히 받은 거예요. 노 씨 오도록 여성한테 시켰더니 네. 사무실로 오라고 이 여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무실이 어디였냐면 여의도. 예, 요 밑에 여기 지하상가. 네. 우리 방송하는데 이쪽 지하상가. 그러니까, 휴대폰 가게. 마지막으로 오프됐던 게 여의도 쪽이었잖아요. 맞아요. 여의도 기지국에서 꺼졌었잖아요. 그래서 왔죠? 일단 유인을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습을 하고 신병 확보를 했는데 끝난 거 아니지 그럼? 근데 노 씨가 보통은 그러면 왜 뭐예요 이렇게 할 텐데 생각보다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혀 나 모르는 일인데 나 그 범행 시간대에 나 집에서 마누라하고 잠자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엄청 유창하대요. 너무나 태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아킬레스건이 DNA지. 네. 죄송하지만 당신 DNA 좀 채취합시다니까. 하세요. 그게 나 걱정 없어요. 저 DNA 동의를 편하게 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엄청 인상도 좋더래요. 엄청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래서 이때 형사들이 이거 긁어내기 전에 이거 또 헛다리네. 우리 잘못 짚었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답니다. 네, 국가수가. 네. 이제 그러고 왔으니까 국가수 보냈겠죠? 국가수가 9월 19일 날 4시에, 오후 4시에 통보를 합니다. 네.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노 씨의 DNA는 일치합니다. 범인이네. 근데 끝까지 할머니 집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네. DNA가 나왔는데도 잡혀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의뢰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나 그 집에 간 적도 없고 할머니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막 이러면서 하니까 또 형사들도 찜찜해갖고 또 다시 한 번 했어요.
일치해요. 워낙에 이게 이 사람이 태어나고 네. DNA 그냥 거침없이 응해주고 나왔는데 아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나는 막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DNA 다시 한번 보내고 일단 풀었어요. 네. 근데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안 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DNA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 말고 우리 또 뭐 다른 거 좀 하나 협조해 줄 거 했는데 이왕 뭐 DNA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사건 네. 좀 협조 좀 해줘. 네. 알았어요. 동대문역 2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얘가 휴대폰이 한 대가 아니야. 세 대를 갖고 있어요. 세 대. 대포폰을 세 대를 사용해요. 그 대포폰 중에 하나가 예. 보니까 그 범행 시간대쯤, 그러니까 아내와 자고 있다고 하는 그 시간대쯤에 내연녀와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무릎에 상처, 어쨌든 상처가 있어요. 벗겨보니까. 네. 무릎을 벗겨보니까 상처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형사들은 여벌로 안 보죠 그거. 네. 이거 어디서 다친 거야? 물어봤겠죠. 근데 자기 이사하면서 다쳤다고 그랬어요. 손톱 자국도 얼굴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 강씨 내연녀한테도 경찰이 가서 은밀히 물어봤겠죠. 뭐 최근에 살인 사건 범행하다 보면 긁히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하니까 물어봤는데 그 내연녀가 얘기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즈음에 얼굴에 손톱 자국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경찰이 들었었어요. 그것까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손톱 자국 DNA 그거하고 얼굴에 긁힌 상처하고 또 여기 보니까 일치하고요. 네. 그러면 이건 뭐 볼 것 없이 범인이니까 구속했죠. 네. 재판 갑시다. 재판 가서도 부인을 했고요. 예. 심지어는요. 예. 그 현장 검증할 때요. 예. 대성통곡을 했대요. 나 범행한 적 없는데, 나 이 집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나는 이 집은 못 들어가. 나 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뻗대고 안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나 외국인인데 니네들이 지금 나 오히려 내가 외국인이니까 뭐 국적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니네들 나 함부로 하는 거야? 함부로 하는 거야. 막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액션으로 보여주는 건데 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맞아요. 국민 참여 재판 신청했는데 배심원 9명 네. 이제 했는데 이게 2013년 1월 22일까지 갔어요. 네. 재판했는데 배심원 9명 중에 8명이 유죄. 아. 그 중에 유죄는 고사하고 그 나머지 한 명은 사형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13년 11월에 대법원 확정이 났습니다. 무기징역으로요. 무기징역으로. 일단 성욕 충족과 화풀이를 위해서 아마 내연녀하고 쌈박질한 것 때문에 네. 열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 집에 침입을 해서 아마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 그리고 같다. 살해했으니까. 네. 이건 나쁜 놈이지 진짜 어떻게 보면. 하여튼 뭐 이놈 그 집하고 사무실 컴퓨터 5대를 깠는데 네. 또 가관인 거 있죠. 그러니까 성범죄자나 봐야 돼 이 새끼. 맞아요. 음란물 500여 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가 성범죄 어떤 자기의 성적 환상이라든지 아무나 대상에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성적 충동? 그냥 자기한테는 그 상대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성적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해소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놈 또 성매매 전력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 성범죄자예요. 전형적인 이 새끼고. 나쁜 놈 이거 검거해가지고 이런 무기징역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수에서 DNA가 네. 그 통보왔던 것들이 수사하는데 좀 수사 방향을 아주 네 정확하게 축소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